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출자 증서를 주당 37만 원을 발행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로 알면 안 된다고. 알 필요가 없다고. 그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37만 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정산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어찌됐든 간에 왜 2호 밸류에이션 왜 3천만 원 켰잖아요. 3천억. 그 밸류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밸류보다,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15만 7천 원이 2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31만 4천 원만 해도 4천억 밸류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5천억 밸류로 계약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출자 증서를 5천억 밸류로 써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55패배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틀리겠죠. 그죠? 밸류가 이보다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3천억을 넘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 드렸죠. 자, 우리가 조합 1호를 했잖아. 그죠? 근데 그 조합 1호보다 조합 뒤에 2호가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왔어. 그럼 그 뒤에 들어오는 놈이 그보다 낮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 투자 수익을 더블로 확정지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2천억 밸류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4천억 밸류로 내 뒤에 놈이 들어왔어. 그럼 나는 벌써 더블 수익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돈 들어가면 어떻게 기업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좋아지죠. 그럼 밸류가 더 올라가요? 내려가요? 더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그 뒤에 들어오면 이거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앱 런칭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기업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게 큰 금액인데, 일본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전혀 솔직히 말해서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조 엔을 굴리죠, 이 사람들이. 다나베상, SRB였습니다. 이게 SRB 인터내셔널이라고, 이 사람은 다나베상이고, 유아야 홀딩스, 그래서, 오쿠나가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해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라. 다나베상 얘기가. 그래서, 돈은 우리 일본에 진짜 많다. 그러면 일본 투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500배면 걔네들은요? 250배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근데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왜? 그 사람들의 어떤 투자 성향은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의 무슨 게임 업체가 엔비디아에 50억 지원해 줬잖아요. 투자해 줬잖아요. 그게 8조가 8조가 됐다 가서는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수익률을 목표로 준 거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일본의 성향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0억이 됐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이 홍보가 되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홍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철저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번 주 뉴스에 났는데 어떤 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정부가 발행한 T본드라 해가지고 이제 TB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국가 채권이 있는데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습니다. 장기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게 금리가 더 높아요? 단기채권이 높아요? 장기채권이 높아요?
장기가 당연히 더 높았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으로 해가지고 뭐가 더 높아진 줄 아세요? 네. 요게 쉽게 요래 돼버린 거야. 아니요, 단기채로 돈이 몰려요. 장기채로는 더 안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경기가 불안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경기가, 최근 경기가 떨어지고 경기가 불경기가 될 것 같으면요. 단기채 수요가 폭등을 하면서 이 장기채의 금리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 뉴스에 나왔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내용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무조건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그만큼, 이번에 어땠나요? 완전히 2주 동안에 어때요,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죠? 롤러코스터 탔잖아요. 뭐, 6.6% 빠졌어요. 뭐, 장주에는 뭐 8%까지 뭐 빠지고 뭐 난리 났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7% 빠지고 뭐 일본도 뭐 6% 빠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90일 이후에 이래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6% 올려버렸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아주 심각한, 근데 이게 트럼프 1기에는 어땠어요?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증시가 난리가 났었고,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1차전보다 훨씬 더 지금 치열하게, 그리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사활을 걸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요, 이미 벌써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더더욱, 심상치 않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지금 시장 상황은요, 국내외 모두 개인, 기업, 정부 할 것들 다 지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다 무섭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무려 뉴욕 그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을 하면서 시총 960조 원이 증발해버렸대요. 거의 1경. 이거는요, 코로나 때보다 더 하대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보세요. 자, 관세라는 게 부과가 돼요. 수입은 미국이잖아요. 자, 수출은 한국이에요.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은 이거, 관세가 여기 부과가 딱 되면은 수입 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자체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회전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아니면 늦어요, 빨라요? 늦어지죠. 그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잖아, 그죠? 그게 두려운 거야. 거기에 대한 선행지표로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뉴스에 나오는 어떤 경제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는 번역이 돼야 돼, 사실은. 그게 내가 경제화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거든.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경제화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하여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뭐를 먹고 성장한다 했어요? 피를 먹고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증시는,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악재예요, 호재예요? 악재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예요? 기회예요. 이 기회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을 뿐입니다. 무려 S&P 500 지수가 5년을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계속 5년을 상승했습니다. 조정받을 때 됐나요, 안 됐나요? 예, 지났습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하고 상관없이 지금 사상 최고의 흐름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유일하게 사상 최고로만 안 가고 있는 게 아직 하나 있어. 사상 최고가 어딘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 돈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섹터 이유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가보지 않은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의 소유자가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자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에이씨, 보여주면 믿을게. 그거요. 누가 못해,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합니다. 냉철하라. 그러나 위험하게 살아라. 그래야 이깁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하는 그런 어떤 정신과 그런 마음 자세는요, 설령 내가 실패를 했다 손 치더라도 나를 따라온 내 아들과 딸들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이 실현 성취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무슨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거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또요. 이거 살 수 있는 기회 온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애플 이런 주식 살 수 있는 기회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이외에 이제 또 많은 종목들이 그런데 이래요. 이게 기회가 오면 제가 항상 이게 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100% 똑같이 온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면 어떻게 오느냐? 80%만 똑같이 와요. 20%는 가변 요소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억나나요? 이거 수도 없이 몇 년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를 전기차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를 쉽게 말하면은 뭐 도심 항공이나 로봇이나 또는 이해가 되죠? 그럼 완전 가변 요소잖아. 지금까지 80%는 뭐였어요? 전기차였지. 테슬라 가면 전기차라는 테마로 지금 주가가 이만큼 간 거죠. 570 몇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50달러 반도 이하로 나버렸어.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이 전기차 테마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야가 새로운 어떤 가변 요소적인 섹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봇.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주행. 맞잖아요. UAM. 그 다음에 또 스타링크. 또 뭐예요? 인간 머리에다 뭐 심는데요? 칩 심는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잖아요. 이런 많은 섹터들이 이제 이 테슬라에서 이게 부각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고점이 576불이었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날아가면 야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날아가요. 많이 날아가요. 많이 날아갑니다. 이래 갑니다. 이래 갑니다. 1500불, 2000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무상증자를 때려서 주가를 팍 낮췄습니다. 그렇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주당 2000불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무중을 딱 때려가 주식수를 팍 늘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배당 효과를 가진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테슬라가 이게 원래 100불 미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5배인가 이게 무중이 됐잖아요. 액분인가 뭐 되고 2번인가 되면서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난 거야. 그랬을 때 이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에 있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GPU 칩으로 갔어. 근데 얘네들이 뭐로 간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음 동력으로 가져갈 거는요, AI,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AI에 대한 하드웨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AI 소프트웨어를 가겠대요, 얘들이.
그래서 AI 러닝.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샀어요, 이미. 1조를 주고 사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콘텐츠화 가겠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제조사였다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거 애플이야.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이거를 다시 사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게 없어, 이게. 반드시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이런 증시를 통해서 기회가 왔는데 그럼 주가가 폭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걸 살 것이냐는 걸 내가 결정을 할 때 그 시즌 안목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라,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되죠? 자, 애플은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주종은 스마트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잖아요. 오픈 AI나 이해되죠? 챗 GPT나 이런 데다가 지분 출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멘티에 있잖아요. 여러분 왜 투자했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보면 나도 내 인생에서 내 미래에 내 가게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여러분의 막역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꿈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력껏 형편껏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각자의 역량껏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0억 원짜리, 약 한 72억 6천만 원 나는 골드카드. 72억 투자 딱 하면은요. 제가, 근데 기억날 거예요. 내가 미국 왜 이민 어떻고 얘기하면서 그때 왜 10억, 30억이에요. 30억 연방 준비된 이사회에다가 위탁 딱 하면 매달 1,000만 원씩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주권 즉시 나와요. 내가 그때 인슈 아카데미 강의 때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올려버렸냐? 72억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골드카드를 72억을 미리 투자 딱 하면요. 즉시 영주권 바로 줘버려요. 미국에 있잖아요. 20년 살면서 영주권 없는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0년 이상 살면서 영주권 못 받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영주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심지어는 불법 이민자로 여행객 가정에서 들락날락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으로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잡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내가 그 뉴스를 딱 보고 나 여행 많이 간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 같은 놈은 여행 가기 진짜 좋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 항공권 검색을 딱 해봤어요. 별로 아직 안 내렸더라. 별로 아직 안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늘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 이럴 때 저는 항상 놀았어요. 근데 왜 웃는다. 나 평생을 그래 살았어요. 나 97년도에 있잖아요. 진짜 백화점 VVIP 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진짜 대벽 프라 딱 들어가면요. 다 쳐다보고 전부 다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한 달에 5천만원씩 가져왔습니다. 매달. 1등 한번 해보려고. 매출 1등 해보려고. 평생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MBTI가, 뭐랬겠노? 예, ENTP랍니다. 이런 놈이 그런 현상을 벌여요. 제가 이거랍니다. 골 때리는 놈, 그렇겠지 뭐. 예. 그래서, 아무도 상상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무다히, 지금 아니면은, 내가 대벽 프라자 매출 1등 한 평생을 한번 해보겠나 싶어가지고 원래는 1등 한번 해보자. 그 나중에 이제 한 10월달, 한 9월달 되니까 싸움 붙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해 9억 8천 가져왔다는 거 아이가? 거의 한 달에 1억 좀 가져왔다니까요. 근데 내가 2등 했어요. 수도 없이 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모도 데려가가지고 살피고, 재수 씨도 데려가고, 조카도 데려갔어.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지금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 내가 바지도 여러분 보셨어요? 겨울 바지 그거. 그 마음에 들어 19개 사가지고 쭉 나눠줬어요. 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래,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것도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죠? 200억 투자 유치가 마무리가 딱 되면요. 여기 우리 지금 한 13분 정도 되죠. 그래가 또 다 간다 하면은 그거 다 못 되죠. 제가 크루즈여행을 한번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단, 본인 비용만입니다. 어이씨, 남편 데려가면 그거 내가 못 준다고. 뭐 친구 데려간대, 뭐 아내 데려간대, 내가 못 줘.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용돈 못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술은 자기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마무리 딱 되고 나면은요, 제가 전부 다 한번, 보름 비울 수 있죠? 보름 휴가 가능하죠? 보름 되지 안 될 거 뭐 있노? 근데 있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행을 가는 거하고요. 내가 데리고 가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은 있잖아요. 안내자 없으면요. 진짜입니다. 못 놉니다. 그래서 그때 무조건 나 가는데 따라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고 싶어, 여기를 한번 갈게요. 여기요. 이거요. 이거. 여기를 한번 갈게요. 베니스에서 타고요. 이걸 이제 동부지중해라 하거든요. 동부지중해인데, 두브로브니크, 그 다음에, 코토르, 그 다음에, 코르프, 그 다음 미키노스, 산토리니, 그래. 그래. 노는 그건 좋은데, 왜냐하면, 그리스하고 아테네 이런 데 말이에요. 가고 싶지 않았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 이렇게 하면은 로마는 다들 이렇게 알아요. 근데요, 아테네나 그리스 이런 데 있잖아요. 참 좋거든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이런 데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데를 같이 한번 가서 탐방도 하고 또 우리끼리 가니까 여유가 있잖아. 좀 실수가 좀 있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저렇게 가면 한 보름 정도 11박 13일이 아니고 저 11박 13일이 아니고요. 그냥 보름을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왕복 비행기 싹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다 끊으면 충분해요. 그러면 내가 하여튼 1인당 호텔하고 저기가 이제 딱 단점이 이제 호텔이 이제 좀 상당히 비싸다 그게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좌우지간 뭐 이렇게 얼마나 적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무조건 500만 원씩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기본적인 경비 들어가는 거는 다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꼭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있었었는데요. 이제 전기차 화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기술을 현대모비스가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기업,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개발했다고 하면 저 안 믿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현대모비스가 개발했다라면요, 제가 무조건 믿어요. 왜? 제가 현대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현대맨이기도 하고, 난 지금도 내가 현대 출신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자부심을 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도 내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인도 하여튼 뭐 이번 주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나 이제 중국이 여기 이제 그 관세 거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히토류 수출 통제. 그래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끝장을. 그런데 과연 지나 이런 거예요. 동전이 양면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긴단 말이야. 결국에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었습니다. 1차 미중 무역 분쟁에서 누가 이긴다 했어요? 미국 이긴다 했죠? 이번에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미국 이깁니다.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힘 이꼴은 곧 돈입니다. 이건요 반드시 이래왔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모양은 어떻게 가느냐? 중국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만들어져 갈 겁니다. 무슨 말이가 되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아주 1차 트럼프의 그 관세 어떤 무역 전쟁보다 훨씬 더 고다수의 어떤 결론을 내면서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 미중 무역 분쟁 이걸 하고 나서 저작년이죠. 그때 이제 뭡니까 환갑기념 여행을 가보고 갈 건데 그 생각했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여행 제안을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나중에 한 3년 뒤에 가게 되면요. 똑같은 크루즈를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여야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안 가면.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서비스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가격은요. 사실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대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통화량이 어때요?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 전부터입니다. 계속 통화량이 계속 늘었어요? 줄었어요? 확실히 늘었죠. 버냉키 기억납니까? 버냉키 연준 의장이 무슨 살포락했어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헬리콥터 살포락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만큼 돈을 뿌렸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걷어들이기도 전에 금리 인상으로 막 가고 있는 그런 중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 빵 터졌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걷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어떻게? 시에 또 뿌린 거예요. 그러면요, 가격은요, 어떻게 돼요? 전체 인플레라 하는 것이 이래.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 GDP가 적을 때 인플레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근데요, GDP가 엄청 폭증을 한 거야.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율이 어때요? 이해되죠? 근데 실제 내 체감 지수는 그러면 가격이 높다, 낮다? 높아. 예, 계속 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이씨, 인플레이율은 낮은데, 인플레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높아? 아닙니다. 전체 외형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월급 400만 원 받을 때 하고, 월급 1000만 원 받을 때 하고, 여러분 물건 쓰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죠?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요소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최대 그 무역항이 상하이항에 미국의 화물 선박이 거의 사라졌다. 왜요? 배 한 대 갖다 놨는데 1,500만씩 3,000만씩 바뀌었대요. 원룸이 미국에다가 물건 나르겠노, 그죠? 중국에서 물건 실어오는 분들을 원천적으로 입항세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지금 AI로 제대로 좀 달려가기도 너무너무 바쁜 이런 상황에 AI 규제법이 세계 최초로 한다고 생지랄 발광을 하고 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이런 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 이러다 보니까 항공 예약이 무려 70% 급감해가지고요. 관광업계 빨간불
커졌는데, 미국의 여행 산업이, 여행 관광 산업이 GDP의 무려 2.5%를 차지한다.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급감했는 줄 아세요? 이미그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됩니다. 그냥 조금만 걸리면 그냥 공항에서 바로 집에 갈마, 돌아갈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전력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왜 유럽이라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대략 미국 갔다가 그 중에 한 명 생각지도 해. 본인도 몰라. 근데 뭐 이렇게 끌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골 때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 지도 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국내에서는 앙숙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제철이 먼저 지출해 가지고 전기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스코가 손 쥐익 내면 야 합작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먼저 이제 턴을 닦아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민연금이 이제 전체 자산운용 금액에서 13%까지 국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봐요. 13%. 2천조가 넘죠. 그럼 10% 같으면은 약 한 13%, 103조 정도, 130조 정도가 투자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 이렇게 하는데 무려 5.5조 정도 샀답니다. 원래 지금 상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뭐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 목표치가 벌써 13%인데,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무려 12.7%래요. 근데 나는 이거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여러분들 HTS 들어가서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 그 이제 뜨는데, 그 부분, 대부분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주가 반도막 나는 거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K뷰티가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콜마의 시대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콜마의 시대가. 그래서, 지금 아주 좋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화장품을 빗겨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다음 불닭 라면 이런 거 뭐 관세 때리겠네, 그죠? 생필품 먹는 거 이런 거 부분은 보통 빗겨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K컬처를 등에 업은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꼭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 예전에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패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가 패가 있어요. 무슨 패가 있느냐면, 이번에 우리 이제 트럼프하고 그래서 협상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지랄하고 처음부터 쪼르륵 가가지고 철강 협상해가지고 철강 커트지 만들었거든요. 총 톤수를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수출을 못하도록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협상 안 하는 놈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무관세로 수출한 거 아세요? 그게 조선 놈들인데, 요번엔 제발 좀 짤랑짤랑거리면서 안 그랬으면 주디 좀 부담을 가마 이래 판세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 진짜 막 신문에 막 지글지글해요.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언론 통제합니다. 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진짜, 반드시 있잖아요. 내가 언론 통제합니다.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누가 이렇게 자살했다? 그 다음에 누가 안 좋은 일로 집안에 치정에서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아들이 아버지를 학대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저는요, 그런 보도 절대로 금지시켜버릴 겁니다. 그거 해가 말랐고 이미 뒤져붙는데, 그죠? 그거 왜라고? 진짜 참, 이게, 과연 알 권리라 하는 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인간을 또 정말 편리하고 평화롭게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뭐 드디어 이제 뭐 새마을금고도 287곳이 구조조정 경고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충당금의 130%를 쌓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의 부실금고를 합병 이렇게 해서 인천, 전북, 부산이 부실이 아주 심각하다. 뭐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났는데 이 얘기는 뭐 그전에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내 이제 삼성전자의 아성은 무너졌고요. 삼성전자를 누가 앞섰다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앞섰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상상이나 했어요. 삼성전자를 메모리 매출, 단기 순이익 매출에서 SK 하이닉스 후발주자가 앞서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인슈 아카데미아 쪽에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호수 한복판에 떠 있는 오리를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리가 가만히 있는 이유, 그 안에서 가만히 유유자적하게 출렁출렁거리면서 거기 있는 이유는요, 물속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그 물갈퀴를 휘젓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안 밀리고 바깥으로요, 조류로 인해서 안 밀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살쾡이나 뭐 표범이나 그 다음 바깥에서 이 습지에 기다리고 있는 뱀이나 이런 것들에서 안 잡아먹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 아버지 누워가지고 한 7년 가는 순간, 그 다음에 부회장 직함으로 구속돼가지고 한 1년 반 살고 나오는 그러는 순간, 회사는 골로 가봤다 그냥. 야가 못 가니 한국 증시는 가요 못 가요? 시총의 30%를 차지하는데 무슨 말이 됩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한국 증시의 미래는 야가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승리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인생 저가 매수, 종목 저가 매수, 시기 저가 매수,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또 한 주가 되시고요. 오늘도 하여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